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9일 아침 런던 BBC 본사 7층 뉴스룸은 술렁였다. EPL이 발표했다고. 진짜야? 손흥민이 그 명단 안에 있다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방금 공개한 EPL 역대 최고 골잡이 15인 명단. 거기엔 루니, 앙리, 아구에로, 살라. 그리고 단 하나의 아시아 이름이 있었다. 손흥민. 편집장 마틴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더 이상 아시아 선수가 아니야. 이제 그는 EPL의 역사야. 그 순간 조용한 런던의 아침 공기 속에서 한 이름이 전설로 새겨졌다. 그는 편견을 실력으로 부쉈다. 런던의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비냄새가 풍겼다. 50평생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이 무게감을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마치 큰일을 앞둔 사람의 가슴처럼 하늘도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여름이 막 끝난 2015년 8월 한 청년이 히드로 공항문을 밀고 나왔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다. 23의 나이, 누군가에겐 한창 때지만 누군가에겐 아직 어린 나이였다. 두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 가방은 독일에서부터 함께한 것이었다. 손잡이가 닳아서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바퀴 하나는 빠져서 덜컹거렸다. 하지만 그는 새 가방을 살 생각이 없었다. 이 가방이 자신의 여정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항 밖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8월인데도 런던은 서늘했다. 한국의 무더위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는 재킷 지퍼를 올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발이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 게 낯설었다. 영화에서 보던 빨간 2층 버스가 눈앞을 지나갔지만 실제로 보니 신기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거리의 냄새도 사람들의 눈빛도 심지어 하늘빛조차 달랐다. 독일에서도 느꼈던 감정이었지만 런던은 또 달랐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차가웠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코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공항에서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려워하면 상대도 그걸 알아. 그 말이 힘이 됐다.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작게 울렸다.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었다. 마치 아침 종소리처럼 새로운 하루를 여는 신호였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눈이 부셨다. 처음엔 한두 개였던 플래시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났다. 찰칵, 찰칵, 찰칵. 귓가가 먹먹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했지만 그 속엔 따뜻한 시선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회의적이었다. 과연 이 동양인 선수가 EPL에서 통할까? 그런 눈빛들이었다. 그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통역을 사이에 둔 대답은 조심스러웠고 어눌한 영어가 기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다 나는 내 것을 할 것이다. 나의 베스트라고 말했다. 웃음이 터졌다. 아기는 없었지만 그에겐 뼈 아팠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제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순간 기자석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들렸다. 누군가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다 멈췄고 누군가는 동료 기자에게 속삭였다. 토트넘이 누구를 데려온 거야? 이름이 뭐라고? 손흥민. 발음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어떤 이는 그의 이름을 노트에 적다 말았고 어떤 이는 발음을 되묻다 포기했다. 한 백발의 베테랑 기자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이번 시즌도 길겠군 하는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은 일제히 그를 다뤘다.
호텔 침대에 앉아 신문을 펼친 그는 헤드라인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토트넘, 미스터리한 한국인 영입 도박성 영입, EPL에서 통할까? 헤드라인은 냉소로 가득했다.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밟혔다. 자신이 마치 정체불명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댓글창은 더 차가웠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영국 축구 포럼에 들어갔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댓글들을 읽었다. 누구지? 이름도 처음 들어. 곧 벤치에 앉겠군. 더 심한 댓글도 있었지만 그는 읽기를 멈췄다. 그는 조용히 기사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런던의 아침은 여전히 흐렸다.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웃음이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게 될 거예요.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 말이었다.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건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이었다. 그날 밤 런던의 하늘에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톡톡 톡톡. 그는 숙소 창가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고향에서 듣던 빗소리와는 달랐다. 한국의 비는 굵고 시원했는데 런던의 비는 가늘고 끈질겼다. 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지난 경기 영상을 돌려봤다. 레버쿠젠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다. 골을 넣고 환호하는 모습, 동료들과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파란 볼펜으로 또박또박. 나는 할 수 있다. 몇 번이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마치 주문처럼. 누구도 몰랐다. 그 조용한 청년이 언젠가 잉글랜드 무대를 흔들 줄은. 그를 비웃던 기자들이 언젠가 그의 이름을 기사 제목으로 뽑을 줄은. 그때의 그 웃음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비 내리는 창가에 비친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이 자리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을 세상이 기억하게 될 거야. 그날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전설의 첫 페이지였다. 시작은 혹독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벽이었다. 독일에서는 잘했던 그였다.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넣고 동료들의 신뢰를 받았던 그였다. 하지만 EPL은 달랐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거칠었다. 1006경기 무득점. 숫자로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다. 매 경기마다 기회는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뭔가가 어긋났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잔인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의 표정은 굳어갔다. 처음엔 아쉬움이었다. 두 번째엔 답답함이었다. 세 번째부터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공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고 골키퍼의 손끝에 막혔다. 어떤 날은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관중석의 탄식이 들렸다. 몇 센티미터 차이였다. 하지만 축구에서 몇 센티미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다. 관중석에선 한숨이 흘렀다. 처음엔 응원이었던 함성이 점점 한숨으로 바뀌어 갔다. 그가 공을 잡을 때면 누군가는 또 놓치겠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피치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관중석의 불안을, 동료들의 조바심을. 다음 날 아침 신문엔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올라왔다. 호텔 조식당에서 신문을 펼친 그는 고개를 떨궜다. 한국의 기대주, EPL 벽에 막히다. 2200만 파운드의 실수. 토트넘, 영입 실패 인정해야 제목마다 차가운 단어가 가득했다. 실수, 실패, 인정. 그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국에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새벽 시간대 한국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뜨거웠다. 해낼 수 있을까? 그 말 속엔 걱정과 동시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응원 댓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건 불안이었다. 너무 일찍 간 거 아냐? 독일에 있을걸. SNS는 더 잔혹했다. 익명의 악플들이 쏟아졌다. 광고용 선수일 뿐이야. 당장 돌려보내라. 심지어 그의 유니폼을 찢는 영상까지 돌았다. 누군가 토트넘 7번 유니폼을 사서 카메라 앞에서 가위로 자르는 영상이었다. 조회수는 수만 건이었다. 젊은 청년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무게는 너무도 컸다. 스물셋, 타국 땅, 낯선 언어, 그리고 끝없는 비난. 누구라도 무릎 꿇을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마치 망치로 두들겨질수록 강해지는 쇠처럼.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왔다. 알람은 새벽 5시로 맞춰져 있었다. 동료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이었다. 아직 어둠이 남은 하늘 아래 훈련장 조명이 켜질 때쯤 그의 공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텅 빈 훈련장에 울리는 공소리는 묘하게 크게 들렸다. 쿵, 쿵, 슈. 왼발, 오른발, 헤딩, 프리킥.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지루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기적은 반복에서 온다는 것을. 공이 골망을 흔들 때까지, 땀이 멈출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유니폼이 땀으로 무거워졌다.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공은 계속 날아갔다. 코치들이 도착할 때면 이미 그의 유니폼은 젖어 있었다. 헤드 코치가 놀라서 물었다. 손, 몇 시에 온 거야? 조금 일찍 왔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겸손이었다. 2시간이나 먼저 온 것이었다. 훈련이 끝나도 그는 남았다. 동료들이 웃으며 샤워실로 향할 때 그는 다시 공을 들었다. 손, 저녁 같이 갈래? 아니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게 또 1시간이 흘렀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경기 영상을 돌려봤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화면 속 자신을 뚫어지게 봤다. 왜 막혔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수첩에 메모를 적었다. 1. 슈팅 타이밍 0.2초 늦음. 2. 수비수 위치 예측 실패. 3. 왼발 정확도 떨어짐. 그리고 EPL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영상을 느리게 돌리고 멈추고 다시 돌렸다. 수비수의 발 위치, 몸의 중심, 눈빛까지 관찰했다. 그의 방불은 새벽 2시가 넘어도 꺼지지 않았다. 창밖에선 런던의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계속됐다. 책상 앞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노란색 포스트잇, 파란 볼펜 글씨, 짧은 한 문장. 언젠가 그들도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야.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그 문장이었다. 쓰러질 때마다, 조롱당할 때마다 그 문장이 그를 세웠다. 마법 같은 문장이었다. 읽을 때마다 힘이 생겼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2글자가 떴다. 그는 한숨을 고르고 받았다. 흥민아, 괜찮니?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뉴스를 봤을 것이다. 한국 언론도 그의 부진을 다루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엄마. 곧 좋아질 거예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믿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영상을 켰다. 공부는 계속됐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왔다. 런던의 날씨는 여전히 변덕스러웠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다. 신문 헤드라인은 여전히 차갑고 댓글은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성장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걸. 대나무가 5년간 뿌리를 내리고 6주 만에 15m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그것은 아버지가 어릴 적 해주신 말이었다. 내가 흘린 땀은 언젠가 내 무기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된다. 봄은 끝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 한 청년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그는 앞을 봤다. 조롱이 쏟아져도 그는 뛰었다. 그의 침묵은 도전이었고 그 도전은 곧 응답이 될 것이다. 폭풍전야는 조용하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전설은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은 맑았다. 새벽부터 하늘이 달랐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9월의 런던 하늘이 그렇게 푸른 날은 드물었다. 6개월을 런던에 살면서 처음 보는 맑음이었다. 그는 아침 커튼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아. 이유 없는 예감이었다. 2015년 9월 20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세러스트 파크 스타디움 원정 경기였다. 그는 벤치에서 출발했다. 언제나처럼 경기는 팽팽했다. 1대1 동점. 긴장감이 흘렀다. 관중석은 뜨거웠다. 후반 68분 그의 오른발이 번쩍 들렸다. 에릭센의 패스가 왔다. 그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공의 회전, 수비수의 위치, 골키퍼의 눈빛. 모든 게 보였다. 순간 공이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쾅! 골망이 흔들렸다. 세상이 멈췄다. 손. 정말 대단한 골이야. 해설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울렸다. 마틴 타일러의 목소리였다. 전설적인 해설자. 그의 입에서 손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그대로 멈춰 섰다. 코너 플래그 쪽으로 뛰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을 감았다. 43일 동안 6경기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터졌다. 비난, 조롱, 의심,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울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케인이 제일 먼저 왔다. 그 다음엔 에릭센, 델리 알리. 내가 해냈어. 우린 널 믿었어. 목소리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도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가 골을 넣기를. 그는 웃었다. 활짝. 억눌렀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그 웃음엔 한 줄기 눈물이 섞여 있었다. 웃음과 눈물은 하나였다. 기쁨은 그렇게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함성은 관중석에서 터져 나왔다. 원정 관중석, 토트넘 팬들이 모인 곳에서 수만 명이 일어서 외쳤다. 아니, 수천 명. 원정 팬석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함성은 경기장 전체를 울렸다. 소니, 소니, 소니. 구령처럼 외쳤다. 손뼉을 치며 외쳤다. 젊은이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이름이었다. 손이라고 발음하기 어려워하던 사람들이었다. 이젠 희망의 이름이 되었다. 소니는 이제 사랑의 이름이었다. 백인도 흑인도 아시아인도 모두가 하나였다. 피부색은 달랐지만 그 순간 모두가 같은 색이었다. 토트넘의 흰색. 축구는 그런 것이었다.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초월하는 것. 한 골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단 하나의 골이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다. 경기가 끝나자 그는 고개를 숙여 관중에게 인사했다. 깊게 정중하게. 한국식 인사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한국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춘천집, 거실,
새벽에 TV 앞에 앉아 있을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들아, 힘들면 돌아와도 돼. 넌 할 수 있어. 그 목소리들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탈의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메시지가 폭주했다. 카카오톡 알림이 999를 찍었다. 한국에서,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축하가 쏟아졌다. 친구들, 선후배들, 코치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는 천천히 하나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새벽 4시에 보낸 문자. 자랑스럽다. 3글자. 딱 3글자였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적은 분이셨다. 그 짧은 문장이 그를 울렸다. 다시. 탈의실 벤치에 앉아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다음 날 영국 신문 일면이 달라졌다. 가판대마다 그의 사진이 걸렸다. 팔을 벌리고 환호하는 그 순간의 사진. 소니의 날. 런던을 울린 첫 골 헤드라인은 완전히 달라졌다. 실패, 의심이란 단어는 사라졌다. 그를 비웃던 기자가 기자회견장에 있었다. 백발의 그 베테랑 기자. 6개월 전 이번 시즌도 길겠군 하던 그 기자. 그는 조용히 손을 들더니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오늘 나는 한 편견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견장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기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미스터 손, 제가 틀렸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당신은 통하는 선수가 아니라 EPL을 빛낼 선수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가 터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이번엔 비난이 아닌 찬사였다.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여유 있는 미소였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저도 증명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의 대답엔 여유가 있었다.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담담한 뿐이었다.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6개월 전 그 긴장된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밤 런던의 펍마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토트넘 팬들의 성지, 화이트 하트레인 근처 펍들. 맥주잔이 부딪히고 사람들은 외쳤다. 맥주 거품이 테이블에 튀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소니를 위하여. 건배사가 울렸다. 그리고 또 울렸다. 그는 더 이상 낯선 동양인이 아니었다. 6개월 전 미스터리한 한국인이 아니었다. 우리의 소니, 런던이 사랑하는 이름이 되었다. 가족이 된 것이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 옆 포스트잇을 천천히 떼었다. 노란 포스트잇, 파란 글씨. 언젠가 그들도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야. 6개월간 그를 지켜준 문장. 이제 그 임무를 다했다. 그 아래 새 문장을 적었다. 같은 파란 볼펜으로. 이제 시작이다. 그날의 첫 골은 끝이 아니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것은 진짜 시작이었다. 전설의 진짜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3년이 흘렀다. 2015년 가을, 낯설기만 했던 런던은 이제 그의 집이 되었다. 거리의 냄새도 사람들의 말투도 이젠 익숙했다. 그는 이제 토트넘의 중심이었다. 백 넘버 7번.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골을 넣고 도움을 기록하고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경기마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EPL 베스트 선수 후보에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축구는 잔인했다.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그는 곧 알게 된다. 모두가 웃을 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마치 맑은 하늘에 떨어지는 벼락처럼. 2018년 겨울. 12월에 런던은 차가웠다. 훈련 도중이었다. 가벼운 전술 훈련,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다. 방향을 급하게 바꾸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다. 통증이 번개처럼 밀려왔다.
무릎에서 시작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다. 숨이 막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잔디 위에 쓰러진 그는 무릎을 감싸 쥐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팬들은 숨을 삼켰다. 훈련장 주변 울타리 너머 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니가 다쳤어.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경기장에 웅성임이 퍼졌다. 불길한 예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진단 결과는 6주.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최소 6주간 완전 휴식이 필요합니다. 단어로는 짧지만 선수에게는 영겁이었다. 6주. 약 15경기. 시즌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병원 천장은 너무 하얗고 너무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공을 찰 수 없다. 뛸 수 없다. 선수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다음 날 신문들이 쏟아졌다. 아침 일찍부터 기사들이 올라왔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 선수의 한계 몸이 이 피해를 버티지 못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의 선정적 헤드라인이었다. 또다시 편견이 그를 덮었다. 3년 전 첫 6경기 무득점 시절의 그 편견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SNS에는 냉소가 넘쳤다. 댓글창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이제 끝이야. 한계가 있었던 거야. 역시 아시아 선수는 익명의 칼날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클럽 내부에서도 속삭였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경영진 회의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든 흘러나왔다. 세상은 잔인하게 빠르게 그를 잊어갔다. 어제의 영웅은 오늘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축구는 그런 세계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SNS도 열지 않았다. 기자 전화도 받지 않았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직 묵묵히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몸으로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새벽 리하빌리테이션 센터에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늘 그였다. 새벽 6시. 센터 직원보다 먼저 도착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무릎을 굽히고 펴고 다시 굽혔다. 단순한 동작. 하지만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무릎이 삐걱거릴 때마다 숨을 참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번만 더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다. 물리치료사가 말렸다. 50 넘은 베테랑 치료사였다. 수많은 선수를 봐온 사람이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면 위험해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다. 진심이었다.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땀 흘리며 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다. 괜찮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결의가 담긴 목소리. 포기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6주 후 의사는 말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이릅니다. 2주 더 기다리라는 권고였다. 안전을 위한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몸이 말하고 있었다. 준비됐어. 돌아갈 시간이야. 이제 돌아가야 할 때다.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훈련장 조명이 켜졌다. 아무도 없는 밤 훈련장. 경비원만 있었다. 그는 다시 공을 찼다. 6주 만에 처음 차는 공. 발에 닿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왼발, 오른발.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다. 쾅. 골대를 맞추는 소리. 그 소리가 그리웠다. 괜찮아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의 말에 동료들이 웃었다. 케인과 델리 알리가 먼저 달려왔다. 환영의 포옹이었다. 드디어 돌아왔네. 케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심 어린 환영이었다.
12월의 차가운 밤, 첼시와의 런던 더비. 스탬퍼드 브리지 스타디움. 최대의 라이벌전이었다. 후반 교체 명단에 그의 이름이 불렸다. 전광판에 세 분 손이 떴다. 경기장이 술렁였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원정 팬석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소니, 소니. 함성이 터져나왔다. 6주를 기다린 간절한 함성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드디어 돌아왔다. 그리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다. 첫 터치. 공이 발에 딱 붙었다. 감각이 살아있었다. 그는 달렸다. 본능이 몸을 움직였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튕기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비수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마치 바람처럼. 70m의 전력 질주. 하프라인에서 페널티 박스까지. 숨이 터질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침착한 왼발 슛. 골키퍼를 보고 구석을 정확히 노렸다. 공이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세상이 멈췄다. 경기장이 폭발했다. 원정 팬석뿐 아니라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다. 해설자는 외쳤다. 마틴 타일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어. 손흥민. 정말 대단한 달리기였죠. 정말 대단한 골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외쳤다. 흥분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코너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두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감사와 환희의 몸짓이었다. 그 순간 고통의 육주가 모두 녹아내렸다. 모든 의심, 모든 비난,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다음 날 BBC는 이렇게 썼다. 스포츠면 일면 톱 기사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뛰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모든 걸 설명했다. 그의 육주가, 그의 침묵이, 그의 복귀가. 그 모든 여정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핑계도 원망도 없었다. SNS에 변명 글 하나 올리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했다. 오직 묵묵한 노력과 진심뿐이었다. 새벽 재활, 밤 훈련.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리더의 언어였다. 말보다 강한 것은 행동이라는 걸 그는 증명했다. 탈의실에서 동료들이 그를 감싸 안았다. 모두가 그에게 달려왔다. 한 명 한 명이 포옹했다. 주장 요리스가 말했다. 골키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우리에게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줬어. 주장이 인정하는 리더십이었다.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토트넘의 에이스가 말했다. 말보다 강한 게 행동이야. 넌 그걸 증명했어. 최고의 동료가 주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 시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다. 클럽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그 여정은 전설이 되었다. 마드리드의 그 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말 대신 뛰었던 한 선수가 있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말한 선수. 손흥민이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2015년부터 시작된 런던 생활도 어느덧 7년째였다. 이제 그는 베테랑이었다. 23이었던 청년은 30이 되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눈빛엔 깊이가 깃들어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 더 단단해진 표정. 세월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2022년. 역사적인 해였다.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다. 23골. 살라와 공동 1위였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록이었다. 그 긴 EPL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라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고 박수가 쏟아졌다. 골든 부트. 황금빛 축구화 트로피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주변의 환호와 달리 그의 표정은 조용했다. 화려한 영광보다 그는 다음 시즌을 생각하고 있었다.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시작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다짐이 들렸다. 트로피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며칠 후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찾다. 클럽에서 공식 발표가 났다. 손흥민 새로운 주장.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숙소 욕실 거울이었다. 유니폼을 입고 완장을 찾다. 팔뚝에 감긴 완장은 천조각이 아니었다. 작은 천 하나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였다. 팀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팀 전체를 짊어지겠다는 약속이었다. 승리도 패배도 함께 나누겠다는 맹세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준비됐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다. 나이 어린 선수들은 그를 형님처럼 따랐다. 특히 해리 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토트넘의 전 주장이자 친구였던 케인. 흥미는 항상 웃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었다. 손흥민은 언제나 웃었다. 카메라 앞에서, 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지쳐도 아파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 웃음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습관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팀을 다독이고 동료를 일으키는 힘이었다. 웃음은 그의 리더십이었다. 젊은 선수가 실수하면 그는 다가가 말했다. 패스 미스를 하거나 슈팅을 놓쳤을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선수의 눈빛이 바뀌었다. 좌절에서 희망으로. 그게 리더의 힘이었다. 패배한 날이면 그는 가장 늦게 경기장을 나왔다. 동료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남았다.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다. 주장 완장의 무게가 유독 무거운 날들이었다. 어느 날 홈에서 3대 0으로 졌다. 토트넘 훌 스타디움. 6만 관중 앞에서의 참패였다. 팬들의 야유가 터졌고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다. 경기장은 차가웠다. 그는 혼자 남았다. 모두가 터널로 사라진 후에도.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관중석을 바라봤다. 조명만 켜진 경기장은 쓸쓸했다. 그 침묵이 묻는 듯했다. 왜 졌니? 텅 빈 관중석이 그에게 묻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잔디에 손을 얹었다. 잔디가 차갑게 느껴졌다. 머리를 숙였다. 10분, 20분이 지났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다. 나이 지긋한 경비원이었다. 괜찮으세요? 걱정 어린 목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다. 네, 이제 갑니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탈의실로 돌아오자 한 젊은 선수가 울고 있었다. 21살 신인 선수였다. 자신의 실수로 실점했던 선수. 형, 제 탓이에요. 어깨가 들썩였다. 손흥민은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말없이 옆에 앉았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다음엔 같이 이기자. 약속의 말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었다. 행동이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훈련장에서도 그는 가장 먼저 왔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도착했다. 가장 늦게 떠났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다. 코치가 말했다. 주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요.
땀 흘리며 공을 차고 또 찼다. 그 등을 보며 젊은 선수들이 배웠다. 리더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의 등이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팀 미팅에서 한 선수가 물었다. 신입 선수의 질문이었다. 주장님, 리더십이 뭐예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천천히, 또박또박. 리더는 조용히 팀을 지탱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리고 누군가 손뼉을 쳤다. 케인이었다. 이내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날 이후 팀은 달라졌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패배해도 무너지지 않는 팀이 되었다. 손흥민이 만든 팀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혼자 남았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자책의 말이었다. 그는 수첩에 짧게 메모를 했다. 파란 볼펜으로. 리더는 책임으로 빛난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다. 화려함보다 헌신으로, 영광보다 책임으로. 그것이 주장 손흥민의 하루였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경기장을 넘어섰다. 90분이 끝나도 경기가 끝나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됐다. 골이나 어시스트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숫자로 잴 수 없는 변화. 그것은 문화였고 희망이었다. 2025년 가을. 런던은 단풍으로 물들고 있었다. EPL 본부의 분석팀이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3층 회의실. 컴퓨터 화면 앞에 6명의 연구원이 앉아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모은 방대한 자료였다.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시청률, 관중수, 유소년 등록, 선수 구성 모든 숫자를 분석하던 연구원 한 명이 말했다. 30대 중반의 여성 연구원이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네요. 모든 지표가 2015년을 기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다. 대형 스크린 전체를 채우는 그래프. 빨간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2015년부터 곡선이 급격히 상승했다. 여기 보십시오. 분석가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다. 빨간 점이 화면을 가리켰다. 2015년 8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시점부터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분석가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클릭 소리와 함께 EPL 전 세계 시청자 중 아시아 비율 42% 증가. 순간 회의실에 탄성이 흘렀다. 와, 누군가 작게 외쳤다. 4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통계가 아니었다. 그건 수백만 명의 새로운 팬을 의미했다. 정확히는 850만 명. 한 도시의 인구였다.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아시아 전역이 새벽에도 눈을 비비며 경기를 보기 시작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차는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은 말했다. 60이 넘은 사장님이었다.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흥민이 경기 있는 날엔 새벽 3시에 문을 열어요. 웃으며 말했다. 손님들이 꽉 차거든요. 가게 안은 하얀 유니폼으로 가득했다. 베트남의 한 카페는 간판을 바꿨다. 호찌민시 중심가였다. 토트넘 로고와 함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도쿄 거리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시부야 거리, 신주쿠 거리. 그 중심엔 언제나 한 이름이 있었다. 손세븐. 등 뒤에 새겨진 이름.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떴다. 화면이 바뀌었다. 청소년 축구 등록자 3만 명 증가. 분석가는 말을 이었다. 안경을 고쳤으며 특히 아시아계 청소년 비율이 300%나 늘었습니다. 회의실이 또 술렁였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다. 3만 명. 그건 하나의 도시가 새로 생긴 것과 같았다.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 3만 명의 아이들이 축구화를 신고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도 손흥민처럼. 같은 꿈. 같은 희망. 런던 외곽의 한 아카데미 코치는 말했다. 30년 경력의 백발 코치였다. 기자 앞에서 감회 깊은 표정으로. 예전엔 아시아계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말했다. 지금은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두 손흥민을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감동이 묻어났다. 보고서의 결론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큰 글씨로. 손효과. 짧지만 강력한 단어였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한 사람이 바꾼 문화, 한 선수가 만든 사회적 변화. 그것을 표현하는 완벽한 단어. EPL은 그것을 손효과라 불렀다. 공식 용어가 되었다. 경제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이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논문에, 기사에, 강연에. 손흥민은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다. 사회현상, 문화현상. 맨체스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학교였다. 해질 무렵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방과 후 축구 교실이었다. 그중 한 명, 10살짜리 한국계 소년이 땀에 젖은 얼굴로 웃었다. 지민이라는 이름의 소년. 코치가 물었다.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지민, 너는 왜 축구를 시작했니? 따뜻한 목소리였다. 소년이 대답했다. 주저없이 자신감 있게. 나도 손처럼 되고 싶어요. 눈이 반짝였다. 옆에서 백인 아이가 소리쳤다. 금발의 9살 소년. 나도요. 손은 최고예요. 팔을 번쩍 들었다. 흑인 아이도 웃으며 외쳤다. 8살 소녀였다. 나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을 울렸다. 합창처럼. 우리는 손을 사랑해요. 함께 외쳤다. 인종도 피부색도 없었다. 그저 아이들이었다. 코치의 눈가가 붉어졌다. 60을 넘긴 코치였다. 30년을 가르쳐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하나 된 아이들은 처음이었다.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하나였다. 수업이 끝나고 지민의 아버지가 다가왔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자신감을 찾았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는 듯했다. 예전엔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거든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젠 그 다름이 자랑이 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코치가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손흥민이 많은 걸 바꿔놨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젠 다르다는 게 강점이에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EPL 본부에선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다. 주제는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자들, 기자들, 관계자들이 모였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다. 3시간 강연의 결론이었다. 거기엔 손흥민의 사진과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웃고 있는 그의 사진. 선수는 게임을 바꿀 수 있다. 한 레전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기립박수였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60대 여성 교수였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런던 거리 곳곳엔 여전히 7번 유니폼이 보였다. 매일 어디서나 아이, 청년, 어른, 노인.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달랐다. 모두의 등에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얀 유니폼, 파란 글씨. 그건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었다. 천조각이 아니었다. 하나의 믿음이었고 하나의 소속감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은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이야기다. 유튜브 정책 대응 완전판. EPL 레전드 명단이 발표된 다음 날 세상은 여전히 그 여운에 잠겨 있었다. 신문마다 그의 이름이 일면을 채웠고 라디오에선 그의 골 장면이 반복 재생됐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조용했다. 그날 오후 3시 손흥민은 런던 중심가의 BBC 본사를 찾았다. 유서 깊은 건물, 수많은 전설들이 거쳐간 그 스튜디오에 이제 그의 이름이 새겨질 차례였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그는 늘 그렇듯 겸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다가와 인사했다. 영광입니다, 미스터 손.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한 명과 악수하며 웃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눈을 맞추며 대화했고 감사하다고 먼저 말했다. 메이크업 룸. 한 젊은 여성 스태프가 다가왔다. 아시아계였다. 저는 당신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을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해낸 겁니다. 축하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엔 진심이 있었다. 잠시 후 스튜디오 조명이 켜졌다. 생방송이 시작됐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베테랑 앵커 데이비드 존스가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은 프리미어리그의 전설로 남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웃었다. 전설이요? 저는 그냥 팬들이 웃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순간 앵커의 표정이 변했다. 30년 경력에 그조차 놀란 듯했다. 카메라 뒤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니터를 보던 프로듀서가 중얼거렸다. 이거다. 앵커는 대본을 내려다보다가 예상에 없던 질문을 꺼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리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긴 침묵. 그의 머릿속엔 지난 10년이 스쳤다. 히드로 공항의 첫날, 첫 경기의 침묵, 부상, 리더의 무게, 그리고 오늘의 박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뢰는 언어보다 강해요. 그리고 진심은 국경을 넘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단 2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10년의 노력, 수천 번의 훈련, 무수한 편견과 싸움,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 앵커는 대본을 덮었다. 당신의 말에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손흥민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선수 그 이상이에요. 당신은 메시지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방송 직후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1시간 만에 100만 뷰, 3시간 만에 500만 뷰. 댓글이 쏟아졌다. 영국의 한 팬이 SNS에 올린 글이 수백만 번 공유됐다. 그는 축구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그 글은 뉴스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유명인들이 리트윗했고 언론이 인용했다. 문화평론가가 썼다. 그는 공을 차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그의 여정은 단순했다. 그는 한 번도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뛰었고 웃었고 믿었다. 조롱이 쏟아질 때도 부상이 찾아올 때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 답했다. 새벽 훈련장에서, 고요한 재활실에서, 뜨거운 경기장에서 말 대신 행동으로, 변명 대신 증명으로. 그 믿음은 편견을 무너뜨렸고 그의 진심은 언어를 넘어섰다. 10년 전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사랑했다. 이름조차 발음하지 못하던 기자들은 그를 전설이라 불렀다. 광고용 선수라 조롱하던 팬들은 이제 그의 등번호를 가슴에 새겼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 골.
기록? 아니다. 진심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오늘 EPL은 그를 전설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전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의 모든 걸 설명했다. 명예보다 관계를, 기록보다 진심을, 영광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런던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그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나도 손흥민처럼.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그 문장을 증명했다. 10년의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걸. 편견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